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리는 굿 이브닝 주라벨의 김지송입니다. 자, 우리 굿 이브닝 주라벨은요. 왜 굿 이브닝 주라벨이냐? 주식과 라이프 밸런스를 줄여서 굿 이브닝 주라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굿 이브닝 주라벨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또 당일장 마감과 시황 정리, 업종 테마 분석도 해드리고 우리 주린이 분들이 어려워하는 주식 증권 교육에 대해서 이제 스페셜하게 아주 전문가분을 모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시간이 남을 때 우리가 고민 해결을 위한 종목 상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가 들어왔다, 홍전이 떴다. 이렇게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또 보여주고 계신데요. 파워넷, 오르비텍, 보령제약, 세로닉스 124% 정도 이렇게 화려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다른 경제 채널에서도 수익률 대회에서 1위를 하신 아주 실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단기와 수익 위주의 종목 추천으로 아주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이 직접 이렇게 수익률을 노란톡방에서 인증을 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최근에 오늘이죠. 한국전자홀딩스가 최근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옆에 보시면 62%, 79%, 79% 이렇게 꾸준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신데 정말 단기적으로 선취매를 통해서 발빠르게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도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은데 어떻게 참가할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노란톡 메신저 참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하단에 말구름 표시를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상단에 말구름 플러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픈 채팅 말구름 표시가 나올 텐데요. 거기를 클릭을 딱 해주면 돋보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홍전이 떴다 검색을 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되는 5시부터 6시까지만 실시간으로 참가가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증시가 주목하고 있는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오늘 시장은 오전에는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코스피부터 보자면요. 0.71% 오른 3060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3067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1% 넘게 올라줬죠. 1.5% 상승하면서 940선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도 대부분이 오름세였는데요. 그래서 흐름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수급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자면요. 오늘 수급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외국인과 함께 팔자세였지만 기관에서 특히 금융투자 연기금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면서 좀 힘을 입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번 혼자만의 싸움을 벌이던 이제 개인들이 여기 400억 원 가까이 팔자세였고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흘러나와 줬습니다. 자, 코스피 한번 다시 살펴보자면요. 기관에서 2,5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죠. 개인은 2,3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그래도 기관 수급이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이슈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주요 증시 중에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 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 특히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좀 가파르게 빨라지고 있으면서 여행주, 또 그런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경기 민감주 강세 속에서 우리가 지켜볼 섹터와 업종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나스닥 상장에 성공적으로 입상한 이 쿠팡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켓컬리가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이 또 들려왔고요. 또 카카오 지분을 갖고 있는 두나무에서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관련주들 이미 급등세가 조금 나와줬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 한번 세워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오늘도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홍준 전문가님께서 바로 기법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알찬 내용으로 꾹꾹 담아봤는데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려한 수익률을 갖고 오신 전문가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오늘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주라벨에서 우리 김지성 앵커와 진행을 맡고 있는 홍준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또 시장이 빨간불을 켜주면서 이번 주 내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이 상승장이 계속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다른 전략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을 잘 구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항선이 있는 이 시점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이 저항대에서 시장이 과연 저항을 뚫고 올라갈 것인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5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975포인트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 이제 지점이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저항선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이걸 뚫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하락 추세로 전환할 것인지 이제 운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좋은 흐름, 이 좋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아무튼 이제 뭐 이런 시장 속에서 사실 우리가 체크하고 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전략들을 잘 구성해야 되는 시점이면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매주 전달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노란통 메신저 홍전이 떴다로 입장하시면 우리 전략집을 포함해서 아주 좋은 공략주도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청자 공략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입장을 해보시고요.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곧 이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아까 수익 인증에도 나왔듯이 우리 한국전자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도 7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한국전자홀딩스 이제 수익 인증을 노란톡방에서 직접 인증을 해주고 계신데요. 한 발 빠른 선취매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 실현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제가 듣기로는 이 한국전자홀딩스에 대해서 94%의 수익률을 냈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오늘도 이렇게 좋은 종목 하나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지금 사실 이제 네. 종목은 많죠. 종목은 네. 많은데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많은데 언제 공략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공략을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네. 뭐 드릴 수 있는 종목들도 많고 하지만 지금은 이 종목들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 있죠. 네. 지금 되게 조심해야 되는 시장 속에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네. 좋은 종목을 골라놓고 매수 타이밍을 이상하게 잡아버리면은 사실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타이밍으로 나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는 이제 좀 어떻게 당장 또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시장이 너무 지금 또 급등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눌려서 대응이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점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노란통 메신저 입장을 하시면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던 종목들 중 좋은 타이밍이 먼저 온 종목들 위주로 우선순위로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기간을 두고도 언제든지 저희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제 여기 노란톡방을 한번 보시면 네. 이게 항상 이게 방송에 나오는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네네. 또 시청자분들께서 주린 임당님께서 직접 우리 전문가님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네요. 인증샷까지 네. 이렇게 남겨주고 네. 계십니다. 네, 그럼 이슈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네.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강세인데 이 와중에 우리가 지켜볼 섹터와 업종 같은 게 좀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경기 민감주가 지금 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시기에 경기 민감주보다는 오히려 경기 방어주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네.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뭐 빠르게 네. 또 반응을 또 보여주고 피드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좀 짚어드리자면은 네.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도 있죠. 네. 근데 금리 인상이 지금 물가 상승과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네. 물론 금리 인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여주지만 음. 지금 뭐 연준이라든가 FOMC 같은 경우는 한계가 많이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이슈로 계속 금리를 올려왔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죠.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이 돼요. 원자재 값도 상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금리까지 같이 올라가 버리면은 지금 사실 2020년 내내 얼어붙어 있던 내수 경기 그리고 얼어붙어 있던 이런 자영업자의 이런 그런 뭐 유동성이라 그래야 되나? 네. 이 돈의 금전적인 유동성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서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이 같이 온다. 결국은 이게 더 추가적인 경기 악화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민감주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경기가 조금 나빠질 때를 대비해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것을 대비해서 경기 방어주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은데 저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 원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를 조금 먼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 민감주처럼 급등세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지금 근데 그거는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본인이 나는 급등주를 좋아해. 네. 그래서 급등을 노릴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경기 민감주에 들어갔다가 네. 고점에 부딪혀가지고 그대 눌렸을 때 평생 물려 있던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서 약수익이라도 좀 생기고 싶다. 그러면은 경기 방어주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거는 뭐 본인의 선택인데 본인이 어떠한 스킬과 어떠한 노련미로 주식을 대응하시는가에 따라서 투자 방식은 여러 갈래로 바뀔 수가 있어요. 요거 뭐 정답이 없는 부분이지만 네. 만약 내가 투자 스킬도 부족하고 주식에 대한 식견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한데 급등주를 따라가는 어떤 그런 뭐 이슈만 따라가는 그런 매매를 하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되거든요. 물리게 되고 지금 테마 장세 같은 경우는 테마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테마가 바뀌고 있어요.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지속성이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아요. 그럼 지속성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고 있을 때 어떠한 하나의 급등 테마를 우리가 노리고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면은 이 테마까지 순환이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걸릴 수도 있고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 그러면은 네.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지금 바람직한 투자인지 네.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여행, 엔터, 항공 뭐 이런 쪽을 들 수가 있겠는데 그럼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뭐 보험, 증권주, 금융주 이런 것들이 경기 방어주죠. 아. 그리고 원자재, 네. 네 원자재 같은 경우도 경기 방어주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이렇게 정보들을 우리 대표님께서 전해주고 계신데요.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또 노란톡방에 따로 또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분은 단기와 수익 위주의 종목에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 우리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이런 공략주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한국전자홀딩스처럼 79%가 넘는 수익률 나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홍전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주고 계신데요. 신희님 안녕하세요. 방송보다 들어왔습니다. 뭐 받침님, 밥심님 어서 오시고 본방사수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이번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쿠팡이 얼마 전에 나스닥 상장에 성공적으로 입성을 했는데 최근에 마켓컬리가 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두나무도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함께 들려왔는데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또 보여줬는데 앞으로 이런 주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뒷배가 좋았잖아요. 이제 손정이라는 거대 투자자가 네. 거대 자본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를 한 기간이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네. 손정희 같은 경우는 매년 엄청난 어마무시한 적자를 보고 있는 네. 쿠팡에 매년 지속적으로 몇천억에서 많게는 조 단위까지 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자금을 계속 밀어 넣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스닥 상장이라는 목표를 두고 자본을 밀어 넣은 겁니다. 약 4년 동안 이 바이브를 따라갔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금적인 지원이 없다. 그리고 손정희 같은 IPO에 관련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어떤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나스닥 상장이 그렇게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아니 제가 네. 들었을 때 우리 쿠팡은 우리 인식 속에서 굉장히 뭔가 가까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켓컬리도 입성을 한다고? 그럼 나스닥 상장하는 건 쉬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감은 잘 안 오거든요. 어려운 거 없죠. 엄청 어려운 거예요. 어. 실질적으로 손정희가 지금 그 쿠팡에 투자한 자본만 4조 원이 넘어요. 어마무시한 투자를 한 네. 겁니다. 이게 4조 원이면요. 대기업도 투자하기 힘든 돈이에요. 그렇죠. 엄청 큰 대기업도 투자하기 힘든 돈인데 이거를 매년 그렇게 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적자를 계속 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IPO, 나스닥 상장, 쿠팡의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고 그만큼 오랜 기간이 들었고 그만큼 무지막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켓컬리가 나스닥을 상장을 할지 못할지는 네.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마켓컬리의 지금 그 발표 자료를 보면은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나스닥과 국내 증시 상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발표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자 원선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 갈 때 왜 네. 그냥 커트라인으로 어떻게 좀 안 될까 네. 이런 거 있죠. 그냥 뭐 음. 내 수준은 사실 네. 뭐 이제 뭐 이게 대학으로 좀 비교해서 그렇지만 내 네. 수준은 예를 들어서 여기쯤인데 여기쯤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 보지 않을까? 뭐 어떤 내신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원선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은 네. 그래도 갈 데는 있다. 네. 요걸로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으로 네. 나스닥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네. 사실은 쿠팡이 이제 나스닥 상장하면서 이게 또 나스닥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무슨 나스닥이 무슨 동네 구멍가게인 줄 알아.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나스닥은 상장하기 정말 어려워요. 네, 정말 어려운 그 시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네. 보수적으로 좀 보면서 네.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켓컬리 관련해서 또 급등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시기상조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많네요. 김치국부터 마신 걸까요? 그렇죠. 네, 좀 그냥 순전히 기대감 네. 때문에 올라갔던 거죠. 네, 그냥 기대감. 왜냐하면 쿠팡이 네. 나스닥 상장한다는 이슈로 엄청난 쿠팡 관련주들의 급상승세를 보였잖아요. 네. 이게 아직까지 그 여운이 남아 있다 보니까 시장에 마켓컬리도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어떤 발표가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슈는 아직까지 살아있죠. 네. 네, 하지만 쿠팡 관련만 쿠팡 정도의 지금 파급력은 없는 게 사실이죠. 왜 그러냐? 네. 방금 이야기 드렸잖아요. 쿠팡만큼의 거대 자본 네. 그리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경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 파급력, 쿠팡 정도의 파급력까지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쿠팡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해가지고 큰 이득을 봤어요. 네. 4조 원 아까 투자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100조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백조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한가요? 저는 그 어. 계속해서 적자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백조까지 나올 수가 나스닥에 있지? 상장을 했기 때문에. 단지 네. 그걸로.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네.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100조 원에 달한다라는 컨센서스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뭐 선행적인 네. 재무제표나 이제 기업 평가를 두고 한 게 아니라 네. 후행적으로 미래 가치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손정희가 네. 대단한 투자자인 게 이렇게 거품이 딱 있을 때
이제 매각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요? 음. 제 의견은 제 생각에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렇게 네. 또 한국전자홀딩스 수익을 내주셨는데 네. 이게 또 쿠팡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또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내주신 우리 한발 빠른 선취매로 단기 수익을 또 실현을 해주셨고요. 한국전자홀딩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수익률을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에서 인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오늘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처럼 무료 공략주를 드리고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 홍주원이 떴다 검색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저희가 또 뒤에 종목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이렇게 적으셔서 이제 노란톡방에 공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채택해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슈 포인트 두 가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도 바로 기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어떤 기법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하락장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등장이 왔는데 하락장이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 뭐랄까 이 심리를 못 잡고 그래서 대응하기가 대응을 쉽지 어떻게 않죠.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하락장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하락장 대응법을 오늘 좀 주제로 갖고 나와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하락장 대응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반등 나올 때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함께 같이 올라가 주니까. 네, 네, 한번 그럼 저희가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기법. 자, 오늘 이제 하락장 대응법을 한번 네. 배워볼 건데, 자, 제목은 거창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거창한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되게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이 기본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주라벨에서 매주 화요일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오는 이 강의가 너무나도 지금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알찬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인데, 오늘 강의 역시 쉽고 알찬 강의가 될 수 있으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집중해서 좀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학습을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이런 어떤 학습을 하거나 뭐 새로운 거를 배울 때 혹은 운동을 할 때에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기본기예요. 기본기. 기본기가 탄탄하면은 언제 어느 때도 흔들리지 않는 평균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이제 항상 들고 나오는 이 원포인트 레슨이 어떻게 보면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 기본인 것들을 전혀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그 기본을 한번 같이 배워볼 건데, 자, 하락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락장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하락장의 원인. 상승장에는 상승장의 원인이 있고요. 하락장에는 하락장의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상승과 하락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승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왜 상승을 했는지 좀 찾아본다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대폭락장이 있었고 대상승장이 있어요. 그럼 대상승장 때 어떻게 시장이 상승을 이끌어 갔는지 찾아보면 답이 나오죠. 뭐 때문에? 치료제, 백신,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들, 이런 모든 비대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럼 시장 상승의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수혜주들 때문에 시장을 견인해서 이끌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되겠죠. 자, 하락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장에도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대폭락을 했습니다. 왜 폭락을 했나요?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리스크 때문에 악재가 들이닥치면서 시장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럼 그런 원인들을 찾아서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비체계적 리스크인지 체계적 리스크인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비체계적 리스크와 체계적 리스크. 비체계적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악재들을 보고 비체계적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비체계적 리스크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떠한 갑자기
들어닥치는 악재들을 보고 우리가 비체계적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체계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체계적 리스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체계적 리스크에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비체계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로 이런 포스트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비체계적 리스크예요. 그리고 사스 같은 이런 질병 악재도 비체계적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또 구제역 같은 이런 동물 질병도 비체계적 리스크예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도 비체계적 리스크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갑자기 언쟁이 높아져가지고 언쟁이 많아지면서 미중 무역 분쟁을 하는 것도 비체계적 리스크예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무역 보복을 하는 것도 비체계적 리스크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외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스 정도로 생각했었고 메르스 정도로 생각했었던 질병인데 비체계적 리스크에서 갑자기 체계적 리스크로 전환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체계적 리스크로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면에 체계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제가 방금 시황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지금은 하락 추세를 염두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왜 염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나요?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이 같이 왔다는 거죠. 물가 상승은 우리가 경기 부양책, 한마디로 돈을 막 퍼주기식으로 돈을 풀다 보니까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이 오기 시작합니다. 원자재 값이 상승이 되면서 이걸 보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경기가 호황기일 때 온다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경기가 나쁠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은 이 인플레이션은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긴 이유가 뭐죠? 결국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와서 방어가 안 된다고 또 돈을 풀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더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찾아오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 경제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조금 풀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상황이에요. 가계부채가 역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 부담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경기 악화 속에서 우리는 탈출구가 없는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금리 상승도 같이 찾아왔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걸 보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악화가 한꺼번에 찾아왔을 때.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기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2018년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 악화에 대한 컨센서스나 리포트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조차 2019년도부터는 글로벌 금융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질 거라는 많은 사례들이, 많은 전문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왜냐? 산업의 과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차 산업,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넘어오고 4차 산업은 기술주 중심인데 기술주의 기술 과도기가 오기 때문에 이 기술 과도기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기 침체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미부터 예견된 경기 침체가 코로나라는 악재 때문에 좀 더 빨리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속도가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붙겠죠. 그럼 경기가 악화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닥칠 거죠. 그럼 이거는 체계적 리스크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공부를 해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체계적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이런 체계적 리스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해결이 가능한가? 해결이 불가능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리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비체계적 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응이 가능한가, 대응이 불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세계 대전이 또 일어났어요. 이거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죠. 네. 그렇죠? 이거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코로나 정도면은 질병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인류의 과학기술, 의료기술로 충분히 또 백신도 나오고 있고 네. 치료제도 나오고 있죠.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대응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따라서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의 대응 방법은 여실히 달라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체계적, 체계적 리스크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런 자료도 우리가 노란톡방에 다시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한국전자홀딩스처럼 아주 수익률이 좋은 공략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방송이 되는 이 5시부터 6시까지만 참가가 가능하십니다. 홍전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뒤에 이어서 종목 상담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뒤에 부분에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기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리스크인지 대응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아보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근데 판단하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분위기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위기에 지배당하면은 심리가 흔들려요. 심리가 흔들리다 보면 우리가 대응을 못합니다. 자,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나온다라는 게 속담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내가 그 순간적인 당황, 순간적인 공포심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면은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주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뒤에서 좀 바라보면서 내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좀 시선을 가져야 돼요. 무섭죠. 떨어지니까 무섭죠. 무서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뒤에서 조금 바라보면서 이게 왜 떨어졌는지, 체계적 리스크인지 비체계적 리스크인지, 대응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걸 먼저 판단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심리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포 심리가 가장 높아졌을 때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유도가 된다고 제가 누누이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뒤에서 좀 바라보면서 객관적인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하락장에서 이렇게 판단이 좀 어려워서 개인분들은 정말 이 하락장에서 대응을 잘 못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나요? 그럼요. 네. 일단은 저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죠. 예, 사실은 이제 뭐 혼자서 아무리 뭐 나는 뭐 투자 잘해요 하시는 분들도 네. 나중에 보면은 다 까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본인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의 중심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오랜 시간 함께 하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이제 하락장에는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할 것이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비체계적 리스크에는 긍정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체계적 리스크에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비체계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단발성일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로 흘러가서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터졌어요. 시장이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죽었나요? 아닙니다. 다시 올라와 줬어요. 2019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무역 보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눌러 앉았어요. 하지만 시장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과거로 돌아가서 IMF 시절에 어땠나요? 엄청난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또 하락이 왔어요. 왜? IT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또 시장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엄청난 대상승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렇듯 시장이 아무리 끝날 것 같아도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리스크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해결이 못 되는 건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비체계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 구간이 멈춰서는 구간이 온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저가 매수로 기회를 잡고 분할 매수 대응 전략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이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경기 침체를 어떻게 막을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그죠? 그럼 경기 침체가 오면은 기업은 당연히 어려워져요.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은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9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200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다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들도 나라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휘청거리거나 무너집니다. 자, 그렇듯 경기 악화는 모든 기업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좀 비체계적 리스크와 체계적 리스크의 하락장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비체계적 리스크는 공포심리가 생기면은 급락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체계적 리스크, 우리가 경기 악화나 이런 것들, 체계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런 급락보다는 이렇게 횡보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더 조심해야 되나요? 사실은 비체계적 리스크보다 체계적인 리스크를 더 조심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V자 반등도 안 나옵니다. 비체계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다시금 좀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일까요? 그거는 리스크의 성격마다 다르죠. 네, 그거는 뭐 그 당시에 터진 악재가 네. 그 당시에 터진 악재와 리스크가 어떤 유형인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틀만 말씀드린 거예요. 뭐 보통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네. 어느 정도 하락하다가 멈춰서는 구간, 한마디로 저점이 다져지는 구간부터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자세한 설명 이런 것들은 노란톡 안에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많이 못 해드려요. 맞아요. 네. 이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오늘도 공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 79%가 넘게 난 이런 한국전자홀딩스처럼 좋은 종목들 나도 한번 수익 실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전문가님의 수익 인증이 아닙니다. 바로 시청자분들이 직접 인증을 해 주신 거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자료들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방송에서 공개된 바로 기법 같은 자료들도 저희가 이 노란톡방에서 따로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종목 상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오늘도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텐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현재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지금부터 종목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종목 상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노란톡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닉네임이 빨간맛 궁금해허니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인바이오젠 네. 4,830원에 비중 10%요. 근데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26%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떡하나요? 유유 왔어요. 네, 4,800? 4,830원이라고 하십니다. 4,830원이요? 네, 그래도 네. 비중은 10%니까 좀 괜찮은데 네, 네.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26%예요. 뭐 마이너스 26%면 그렇게 많이 내려간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뭐 60%, 70% 빠지시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비중 10% 정도면은 사실 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음. 다만 이제 이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재무는 볼 것도 없습니다. 아시죠? 뭐 알고 투자하셨겠죠? 네. 이거는 뭐 거의 뭐 재무가 없는 수준입니다. 아, 그냥 차라리 없으면 낫지. 네, 그 정도 네. 수준이기 때문에 오. 네, 아주 엉망인 회사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슈예요, 이슈. 네. 이슈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 가상화폐 관련 해가지고 뭐 그런 쪽으로도 이슈가 재료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키오스크라 해가지고 이쪽으로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차트인데, 자,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길게 한번 보실게요. 길게 이렇게 길게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최고가를 뚫어서 경신을 시키고 최고가 경신, 신고가를 경신을 시키고 나서 네. 여기서 치고 받고가 많이 있었죠. 보시면은 오. 예, 아이고 막 여기 엄청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막 뭐 캔들 하나 보세요. 캔들 뭐 하나하나가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많이 치고 받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고 여기서 이제 이제 여기 카운터 하나 날리네요. 여기 이제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이제 또 차트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매도 물량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죠. 이거 보시면은 영방치형 이제 그 음봉 캔들이 나왔는데 그 전날에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그 전날에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 보시면은 그래도 여기서는 많이 터져가지고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지금 캔들 보세요. 윗골이 어마무시하게 달렸죠. 지금 이렇다라는 건 여기서 치고받으면서 정리하지 못한 물량들이 일부 나왔다라고 좀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카운터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냥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하지만 주식은 어디까지나 꿈과 기대감, 희망 요거 세 개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인바이오젠이 과연 그거를 가질 수 있을까가 관건인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면은 맞고요. 왜냐면은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지금 편입을 못 당했잖아요. 이전에는 편입이 됐었는데 네. 최근에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비덴트라든가 이런 올라갈 때 인바이오젠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죠. 왜 그럴까? 소외받은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이미 제외가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자, 여기 이렇게 봤을 때는 재료도 어느 정도 소멸이 됐고 위에 상단 매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다만 차트상으로 여기서 이제 저점을 좀 다지면서 물량을 살짝 돌리고 있는데 이제 21선을 좀 단기 평선에 돌파를 해주면서 61선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61선까지. 61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한 4,2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겁니다. 뭐 운 좋으면 4,500원까지도 갈 수 있고요. 4,200원에서 4,500원 사이에서 저는 정리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바이오젠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들어주셨는데요. 밑에 보니까 막 저도 그 정도 되는 하락 수익률이 있다고 하시면서 공감을 또 해주시고 마음이 힘든 것 같아서요 등등 남겨주고 계신데요. 현재 종목 상담 이어서 계속 할 테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우리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전이 떴다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제가 종목 상담을 지금 실시간으로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아까 전에 우리가 바로 기법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있고 오늘 또 공략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지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종목 상담 또 볼 텐데요. 또 괜찮은 닉네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포드님이 현대 미포조선을 네. 75,000원에 비중 10%인데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네. 정중하게 얘기를 비중 해주셨네요. 15%? 네. 네. 아이고 그래도 뭐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오래 물려 계셨을 거예요. 네, 진짜 오래 물려 계셨을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75,000원이잖아요. 네. 야 이분 뭐 이 칭찬해 드려야겠는데? 잠깐만. 보자. 7,500원이라고 하십니다. 7,500원. 네. 7,500원. 아니 그래도 네. 그래도 엄청 오래 물려 계셨네. 지금 보시면은 요쯤이니까 네. 대략 한 6년, 7년 정도. 아, 정말요? 6년, 7년 정도 물려 계셨는데 야, 이분 근데 칭찬해 드려야겠는데요. 야, 이렇게 오래 기다린다고? 대박이십니다. 네, 아무튼 네. 축하드려요. 지금 많이 올라왔죠? 왜 그럴까? 조선업이 지금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날개를 지금 다시 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반쪽짜리 날개지만 조만간 이제 두 쪽짜리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분위기가 이루어질 거니까. 제가 차트가 잘 안 네. 보이는데 현재가가 얼마인가요? 지금 이제 61,900원이에요. 아. 7,500원이 4년, 그러니까 한 6년에서 7년 정도 물려 계셨다 보시면 돼요. 네, 아유, 뭐 이제 엄청 오래 물려 계셨죠. 기다림의 대가시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은 네. 자 여기까지는 보여드릴게요. 최근 차트만. 최근에 이제 바닥 찍고 길게 횡보해줬어요. 한 1년 정도 이미 횡보는 오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3만 원대에서 물량 쫙 모아가지고 지금 보세요. 거래량 폭발시키면서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고점 돌파시키면서 저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상승 추세가
탄력을 좀 받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좀 주의해야 되는 매물대는 거의 다 돌파를 했어요.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75,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옵니다. 그때 지금 비중 15%라고 10%라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수익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은 수익 볼 수 있어요. 음,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생각했을 때 6년, 7년을 장투를 했다. 네. 그럼 저는 최소한 300% 이상은 수익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다림의 그 가치가 있어야죠. 아, 그럼요. 그 정도 가치는 있어야 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거는 이미 물려 있는 기간이 6년, 7년이다 보니까 네. 여기서 더 수익을 보려고 한다면은 이미 조금 서운해질 수 있어요. 음. 내 마음이. 야, 내가 6년, 7년 기다렸는데 내가 이거 네. 먹자고 이렇게 되면서 또 수익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 탄력 받고 올라온 게 많이 올라왔어요. 저가 대비 거의 한 100%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고 비중 5% 얼마 안 되니까 5% 정도는 의리상 네. 그냥 내가 얘랑 얼마나 이렇게 오래 했는데 지금 이별이 어렵잖아요. 네. 이게 어려우니까 5%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매수가 올라오면 5% 정도는 정리하시고 그거 그냥 운용 자금으로 다른 데 좀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최고가 목표가로는 한 8만 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목표가는 8만 원 정도라고 한번 지정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노란통 메신저 입장을 해보시면요. 우리는 이렇게 수익률이 70%가 넘고 막 80%가 넘고 이런 공략주들도 한번 대표님과 함께 공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홍주원이 떴다 검색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 종목 상담 오늘 이어서 가고 있는데 정말 종목 내가 어려운 종목만 가지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 힘든 분들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거의 한 마지막 거 하나 볼까요? 네. 2번이나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요. 닉네임은 몸야 통통하네 이렇게 오셨는데 네. DNA 링크. 네. 네, DNA 링크에 6,875원 15%입니다. 아이고. 너무 답답합니다. 구해낼 방법 6,000. 없을까요? 6,875원. 6,875원. 네. 이거 탈출 가능합니다. 네, 탈출하세요. 희망적이네요. 네. 일단은 다행인 거는 네. 요 종목이 만약에 진짜 고점 27,000원, 25,000원대 물려 있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쯤에 물려 있었다. 이거는 영원히 안 오는 금액일 수도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영원히 빠이빠이 되는 금액일 수도 있는데 다행인 거는 6,875원 정도면은요 충분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은 6,700원, 6,600원까지 무난히 올라와요. 그때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DNA 링크까지 종목 상담 한번 해봤습니다. 마저 종목 상담 못한 분들은요,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이 방송이 끝나고도 대표님께서 한번 상담을 들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상승장이 시작됐다 그래서 되게 많은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장은 언제든지 다시 꼬꾸라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시장에서 혼자 투자하면은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죠. 대응 안 됩니다. 혼자서 심리, 멘탈 다 너덜너덜해집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저와 같은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정종원과 함께 하시면은 정신력도 그리고 수익금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참여해보시고 며칠 전에 나간 한국전자홀딩스라든가 뭐 오르비텍이라든가 포스코 ICT라든가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수익 많이 났죠. 이런 종목들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들어오시면은 다 놓치시는 거예요. 하지만 들어오셔가지고 오래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이브닝 주랍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